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을 계속 부쳐야 되니까 이만한 후라이팬에 계속 기름 부어 맞아요. 이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대장암을 만들겠다. 좋은 기름이라고 이거는 드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건강에 좋은 기름을 고르자면 이거만 한 게 없지 않나.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제 어떤 기름을 사냐. 반갑습니다. 이덕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특별한 처방전을 써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오늘 이 주제 진짜 이거다.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정말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걱정,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만 보시고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인터넷에 보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생일 때마다 먹는 소고기미역국.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맥락상은 참기름에 고기를 볶으니까 참기름은 원래 조리할 때 쓰는 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기름이죠. 그렇죠. 열을 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발암물질.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네. 발연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소고기보다는 미역을 볶을 때 150도를 넘지 않습니다. 정말 태울 각오로 세게 볶지 않는 이상 발연점이 넘어야 문제가 되는데 150도 정도면 참기름이 177도고 들기름이 160도입니다. 그래서 발연점을 넘는 건 쉽진 않은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약간의 근거가 있는 건 뭐냐면 산패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상하는 거, 산패되는 거, 산화제 안정성 가장 좋은 건 포화지방입니다. 그 자체가 몸에 안 좋을지언정 이건 자체는 안정하다는 거죠. 안정하게 몸에 안 좋은 상태로 오래 간다. 정확한 지적이고 다음이 오메가9입니다. 조금 안정하고요. 오메가6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오메가3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지어 얘는 그냥 공기 중에 둬도 그냥 상합니다. 이거 열을 가한다? 무지막지하게 상한다는 거죠. 발암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참기름이 오메가6가 45%, 오메가3가 5% 상당히 안정성이 좋지 않죠. 근데 들기름은 오메가6가 20%에 오메가3가 55% 절반 이상이 오메가3이기 때문에 이걸 태운다? 이거는 진짜 그냥 발암물질 만들겠다. 실제로 들기름을 태웠을 때 이군 발암물질 아크릴레인이 엄청나게 생성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태운다고 하는 개념은 가열을 하면 발연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발암물질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발연점이라는 게 눈으로 보고 연기가 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역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증기인지 들기름이 타는 건지 이거가 굉장히 측정을 하기가 힘들고 정말로 들기름이 타는 그 발연점에서부터는 발암물질이 물론 폭발하겠죠. 하지만 그전에도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온에서도 이게 산패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들기름은 정말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기름도 가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미역국을 그럼 어떻게 맛있게 끓일 것인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불을 끄고 뿌리는 정도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셨을 텐데 오늘 주제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쨌든 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니까 사용할 때 건강한 기름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방금 질문에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가 먼저 꽂힌 게 뭐냐면 지방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 통화했네요. 양이 다른 것 같아요. 양이 다르거나 종류가 다르거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탄수화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탄수화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좋은 걸로 먹어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고르는 조건. 이거 역시 계속 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기름을 고르는 조건이란 영상이 4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1분에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기름을 무얼 먹냐 보다 그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요리 방식 가장 중요한데 이미 아시겠지만 생식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뿌려 먹잖아요. 비빔밥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찜국, 삶기. 공통점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의 온도 100도를 넘지 않게 가열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구이 볶음이고요. 최종적으로 튀김입니다. 튀김이 맛있는 이제 거의 역순이군요. 그리고 또 역시 전제가 있는데 어떤 기름을 하더라도 산패가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튀김을 하는 것도 이미 산패인데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대장암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튀김을 했다. 그러면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그래서 이게 되냐 내지는 맛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180도 이하에서 에어프라이어로 돌려도 튀김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맛은 약간 더 태운 것보다는 없을 수는 있겠죠. 근데 튀김을 한다면 그나마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불파지방, 포화지방 바꾼 거 옛날에 이제 수소를 첨가했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엄청나게 생성되는데 요즘에 그런 방식 하진 않습니다. 이제 없더라도 그 마가린을 내과 의사가 권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고르는 게 포화지방
지방 측면에서 트랜스 지방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 코코넛류, 팜유, 야자유라고 하는, 그다음에 코코아 버터, 이 세 가지는 식물성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경화요지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기까지 다 했을 때, 이런 수많은 전제를 다 피했을 때 드디어 식용유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버터는요? 아직 버터가 안 나왔어요. 버터는 동물성이고 그다음에 포화지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전제하에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는 좀 추천드리기 어렵고, 식용유 중에서 지금까지의 전제를 다 통과했을 때 건강에 좋은 기름을 고르자면 아까 말한 오메가3나 오메가6도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메가9,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오메가3, 9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착 방식이냐 정제 방식이냐, 압착류는 물리적으로 짠 거고 정제유는 화학물질 넣어서 기름을 녹여 빼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압착류가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연점이 높은 걸 골라볼 수 있는데, 이 발연점이 높은 걸 고른다는 것 자체가 가해를 하겠다는 그럼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에 고려사항으로 굳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튀겨 먹을 거면 아무거나 결국은 먹어라. 안 좋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것까지 골라야 될까? 저는 그 전까지만 좀 고르면 좋겠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들기름류, 올리브유, 뭐 오메가3, 9만 하면 사실 드레싱으로의 기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다못해 계란 프라이를 하더라도 쓸만한 하면 기름으로. 포도씨유?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씨유랑 아보카도 이용하시면 그럼 발연점도 높고 비싸서 아껴 쓰게 돼서 많은 섭취도 안 하게 네. 되고. 근데 흔하게는 식당에서는 식용유 많이 쓰시죠. 옥수수, 뭐 카놀라유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아주 많이 안 드시면 좋지 않을까. 아보카도유 당연히 되고요. 근데 아깝다는 거지. 어쨌든 먹어야 되는데 최악은 피하자는 거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시켜달라는 애한테 그래도 엄마가 차라리 아빠가 한번 해줄게라고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기름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안 해주면 분명히 밖에 나가가지고 사 먹을 거거든. 그럴 때 뭘 할 것이냐 했더니,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라이어가 훨씬 건강하긴 하고, 우리가 또 시간하고 온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기름도 살짝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뿌리셔도 정말 감자튀김을 꽤 건강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잘 활용합니다. 아, 여러분 안심하고 죄책감 없이 감자튀김 드실 수 있는 방법 들으셨죠? 두 분이 검증해 주셨습니다. 자, 기름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학술 자료들도 좀 많이 두 분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좋은 기름이라고 이거는 드십시오 적당히, 뭐가 있을까요? 네, 질문에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덕실님께서 프로를 참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미 정답을 대부분 다 맞추시는 것 같고, 적게 먹는다면 그 전제도 다 맞고요. 전제가 열 몇 개씩 있어. 전제부터 설명하면 이럴까봐 말했는데. 1번 전제는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 총 칼로리 30%까지 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전제했을 때 좋은 기름을 찾는 원리에서 우리가 오메가3, 아까 들기름, 아마씨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장이 있는 이유는 오메가3, 6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1이 가장 좋고 1대4까지는 봐준다, 여기까지는 건강하다, 4가 6이죠. 6입니다. 그래서 4배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우리 현대 성인이 보통 10배에서 20배입니다. 평균적으로. 6를 너무 먹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3를 더 먹으면 안 되고 6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군요. 딩동댕. 역시 진짜 몇 편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맞추시는데. 큰일입니다. 6를 낮춰야 되지만 정말 차선책으로 3를 좀 먹어보자 하는 개념이 바로 들기름하고 아마씨유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추천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또 전제 단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일단 저온 압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들깨를 볶지 않습니까? 네. 짭니다. 그럼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고소한 그게 전부 산패고 발암물질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들기름에 붙어 있습니다. 저온 압착. 가열하지 않았다는 거죠. 냉압착, 저온 압착, 콜드 프레스 이런 거 다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붙어 있는 들기름을 사시면 그거는 거의 모셔야 되는 기름입니다. 그건 약간 병 색깔부터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이 기름으로 후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깝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만든, 인증된, 제대로 된 데서 만든 거면 국산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들기름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최석재 원장님 계신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자랑, 현미를 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들깨가 한국의 보물이다. 왜냐하면 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기름 중에 제일 건강한 들기름이 나오고, 모든 채소 중에 가장 건강한 깻잎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저온 압착 들기름을 갈색 유리병에 소량으로 유통기한 긴 걸로 잘 보관하셔서 보물처럼 가열하지 마시고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기름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가열이 들어가면 뭐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고올레산 대두유 이런 것도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리브유가 유리방산의 비율을 측정한 산도라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엑스트라 버진, 람판테 그 0.8% 미만을 엑스트라 버진으로 정의를 하는데, 0.8% 미만이라는 거는 더 낮은 애들도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안에서 좀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려면 일단은 올리브유를 튀김용이 아니라면 정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안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아까 말한 가열하지 않은 거, 냉압착, 냉추출, 이거는 이제 그쪽에 워낙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콜드프레스 인증이 있습니다. 콜드프레스 찍혀 있는 거, 내지는 콜드 익스트랙티드. 이게 뭐냐면 이제 물리적으로 누르면 콜드프레스고 비물리적으로 돌리면 냉추출, 두 개 다 좋은 겁니다. 요거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역시 갈색 유리병에 사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산도가 0.8% 미만이지만 그 안에서 더 낮은 거, 막 극단적으로 낮은 거 0.14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고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뭐 유기농 당연히 체크하시면 좋고요. 이걸 다 만족하면 진짜 고급 올리브유를 고르는 게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리브와 올리브유다 그러면서 하루에 2숟가락 정도로 그냥 먹는 장면들이 막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그건 되게 개인차가 있는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올레오칸 이런 물질들, 우리 염증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소염 진통제랑 비슷한 기전을 갖는 물질들이 있어서 그거를 약간 양리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구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굳이 드실 필요는 없고, 사실 지중해식의 핵심은 올리브유가 아니에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생선에서 오는 좋은 기름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채소를 먹을 때 올리브유를 뿌려 먹고, 이제 조리를 가공을 많이 안 하고 열조리를 안 한 식품들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중해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건 생선과 견과류에 좀 더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올리브유는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데, 이게 드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알싸한 향이 올레오칸탈이 되게 써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약간 따가운 느낌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참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아마씨 가루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올리브유를 생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는 거, 뭐 JYP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 행위로는 절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의 현재 지방 섭취량이 얼마인지, 포화지방 섭취량이 얼마인지, 오메가3, 6 섭취량이 얼마인지, 그런 걸 감안해서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분이 먹어야 건강한 거지. 이미 뭐 치킨 먹고 뭐 그걸 한 숟가락 더 먹는 거는 해롭죠. 어쨌든 좋은 지방을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오일 이야기지만 그 더 상위 단계 핵심은 생선과 아보카도, 견과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보관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걸 사서 일단 서늘한 곳에, 그래서 보통 냉장 보관이 제일 안전하시죠. 그리고 햇빛을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을 꽉 안 닫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산소에 노출되지 않게. 왜냐면 계속, 그리고 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옆에다가 두시고 쓰시면 열 때문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보관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기름이 워낙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좀 설명드리면, 참기름을 한 20% 정도 섞으면 그 안에 항산화 물질, 뭐 리그난 이런 애들 좀 들어와서 약간 맞고, 또 맛은 들기름 맛이 나고 영양 성분도 괜찮게 조금 더 길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팁으로 좀. 근데 그거는 이제 혼합류여서 사 먹을 순 없고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부을 때 과정에서 또 이제 산패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킨을 먹더라도 올리브유를 사용한다고 하는 뭐 치킨을 먹거나, 라면을 먹더라도 올리브유가 들어있는 짭바. 이거를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릴 때 뭐랄까 되게 아주 지엽적인 거죠. 중요하지 않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올리브유를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기들은 올리브도 잘 먹고, 그 절인 거 있잖아요. 올리브유도 너무 좋아하고. 예. 오히려 어린이들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어린이들은 식당에 가서 식전빵으로 할 때 옆에 항상 올리브유가 딸려 나오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고, 오히려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이 건강에는 좋다고 하는데 먹어보려니까 어려운 게 보통 60대 이상이신 분들, 이 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분들은 굳이 막 이거를 이겨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정말 맛있는 샐러드를 드셔보시면 올리브유를 사랑하게 돼요. 채소 중에 이제 유러피안 아주 미니 채소들, 부드러운 채소
채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색색별로 6가지 색깔이 잘 있는 그런 거에 뿌려 먹어보면 정말 맛있거든요. 사실 그 지중해에서 무조건 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가열해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올리브유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거기는 오일이면 올리브. 네네 거긴 다 그걸로 쓰니까. 그 다음에 깜바스 탕으로 끓입니다. 그냥 올리브유 부어가지고. 포인트는 튀김이 아니고 고온조리가 아닌.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해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맛있게라고 질문하셨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건강하게로 결국 기승전 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으로 먹는 거. 일단 살면서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어쨌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을 줄이자는 건 이제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야 이건 진짜 최악이다 싶은 기름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 포화지방 하면 여러 동물성 지방들, 나드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 버터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식물성이어도 코코넛유, 팜유, 코코아버터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런 기름들이 포화지방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불포화지방 다 있고 뭐 오메가3, 오메가9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포화지방이라는 거고요.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일단 트랜스 지방. 빵 가게에 가셔서 그 뒤에 보면 쇼트닝 써 있는 게 이제 트랜스 지방이죠. 마가린 쇼트닝.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법상 0.2g 미만이면 제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O에서 트랜스 지방에서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해라 하고 하는 첫 번째 그룹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조금 트랜스 지방 그거에 좀 유해요. 0.2g도 안 좋을 정도로 트랜스지방은 진짜 안 좋다는 거죠. 요만한 스낵 하나 0.1g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자를 10개 드시면 1g이 되니까 많아지는 거죠. 식품회사에서 소분 포장하는 이유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그냥 다 무조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트랜스 지방 하면 햄버거나 감자튀김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지만 빵이 훨씬 더 해당이 많이 되죠. 그리고 도너츠. 그리고 그게 모두 내장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혈중 지질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모든 건강과 관련해서 권고가 어보이드 붙어 있는 거 2개밖에 없어요. 트랜스 지방이랑 안 움직이는 거. 다른 건 조절해라, 제한해라 뭐 이런 거지 아예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고온에서 산패가 쉽게 되는 것들은 조리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식을 한다. 고온에서 산패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보통 좋은 기름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기름을 또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몸에 좋지 않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전 세계 모든 심내혈관 가이드라인에서 트랜스 지방을 이야기를 하죠. 그 기전에 이제 모든 혈관의 동맥경화를 만드는 과정에 이 트랜스 지방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병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포화지방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악영향을 미치고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네, 성장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10대 후반 20대에 이형 당뇨가 되고 이런 문제가 벌써 생기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어린이들은 더더욱 문제가 되고, 이 뇌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3를 비롯한 좋은 기름이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다 설명해 주셨고,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 나쁜 기름 3가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지방유래 발암물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올립니다. 심내혈관 질환 만들고요. 아까 말했듯이 트랜스지방이 훨씬 더 많이 올리고 HDL까지 낮추기 때문에 훨씬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암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발암물질들이 유독 확실히 연관된 암이 3가지를 뽑자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 3가지는 적색육과 튀김, 가장 연관이 높은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시간이긴 하지만 소고기를 굽는다든지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트랜스지방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후라이팬 코팅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무쇠나 스텐 같은 경우도 항상 어느 정도 촉촉하게 기름이 먹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제 써서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잘 닦아내고 그다음 새로 기름 올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프라이팬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새로 사시는 거예요. 수건도 새로 사는 거고 도마도 새로 사는 거고. 저 말도 맞고요. 일단은 질문을 듣고 상상을 하는 순간 제 등에서 그냥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다행히 그나마 논스틱 코팅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그 안 달라붙는 걔들이 산패가 빠르고 달라붙는 애들이 주철이나 스테인리스 얘들이 그나마 산패가 덜하다고 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거를 하루 넘게 둔다? 일단 산패는 당연히 되는 거고 불쾌한 역한 냄새도 날 거고 발암물질 뭐 당연히 생기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 기름이 산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지 마세요. 조리와 영양과 의학을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위생이에요. 자,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전을 많이 안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주문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또 문화가 돼서 붙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용유 큰 통을 가져다 놓고 계속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리브를 이제 한 통 사다 놓고 하는 걸 혹시 추천하세요? 아니면 음식의 향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올리브 향이 확 네네. 나니까. 우리 전통 전 요리들은 어쨌든 뭐 식용유 정도를 많이 쓰시니까. 무향이요. 근데 한다면 저는 그래서 포도씨유 정도를. 포도씨도 살짝 향이 있잖아요. 근데 올리브유만큼은 아니니까 활용하신다면 그게 되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찜 요리가 가장 좋은데 저도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생각해보면 이만한 후라이팬에 하는 중에 엄마가 계속 기름 부고 맞아요. 이러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신문지 위에 얹어놓고 맞다. 조리했던 흡수하라. 거. 그 신문지가 지금 생각하면 깨끗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소량을 하신다면 저는 언제나 에어프라이어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시간 조절도 할 수 있어서 과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소량의 기름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전 요리를 하면 어쨌든 기름에 거의 튀기듯이 하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한 번은 희생하는 게 맞지 않나? 대신 프라이팬을 좀 계속 바꾸시거나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먹었으면 당분간 좀 기름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정답. 저 오늘 정답 많이 맞춥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리와 건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평생 담배를 입에도 한 번도 안 대보고 심지어 간접 흡연도 거의 없었던 중년 여성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요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단체 급식 하시는 그런 조리에 있는 여성분들이 폐암 유병률이 높아서 처음에 환경의학에서 알게 된 것이 있죠. 실제 연구에서도 조리 흉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주로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또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말데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쐬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미세먼지만으로도 폐암과 아주 밀접하다는 연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의 폐암과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다 인덕션으로 바꾸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환풍을 엄청 잘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후드를 항상 켜고 좀 시끄럽지만 아주 최강도로 해서 그게 실제 연구들도 환풍기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주변 공기 농도를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풍 잘 쓰시고 주방이 대부분 창문 있잖아요. 춥다고 잘 안 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창문 환기도 잘 시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해봤어요. 후드를 켰을 때 후웅 하고 나가는데 생각보다 공기가 막 안 빨려 나가거든요. 왜냐면 공기가 압력이 있어요. 들어온 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주방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그쪽으로 맞아요.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꼭 활짝 열고 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서 공기 들어옵니다. 포인트는 튀김과 구이를 꼭 해야 하냐. 그거는 뭐 해야 됩니다. 식품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을 많이 하실수록 우리 가족도 건강하고 나의 폐도 건강하다. 여러분 아마 편집된 영상을 보시니까 한 3번 정도 들으셨겠지만 저는 한 30번 정도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걸 꼭 먹어야겠니? 라는 말 지금 한 30번째 듣고 있습니다. 조리움 통풍 후드 1개, 그 다음에 환기 2개, 맛통풍이라고 해서 총 3군데를 여는 건 2군데 해서 이제 총 3군데. 조리움 막는 게 불가능하다면 통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움 말고도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특히 주방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노출되면 좀 위험하다는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이게 30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1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리움 말고 우리 주방에서 알게 모르게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종류 중에 폴리카보네이트. 그게 투명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걸 투명하게 만드는 재료가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갑니다.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종류보다는 폴리에스터. 제일 좋은 거는 스테인이나 나무나 유리나 쓰시는 게 좋고 멜라민 수지라고 또 있습니다. 떡볶이 그릇 탁한 거. 이게 이제 멜라민 수지는 안전한데 멜라민하고 포름알데히드가 합친 게 멜라민 수지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고 깨진 거, 뭐 색 변한 거 이런 거 다 폐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테플론 코팅 프라이팬 불소수지라고 하는데 불소수지 자체는 안전합니다. PTFE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알루미늄에 붙이는 접착
시작제가 PFO라고 해서 1군 발암물질이었는데 지금 퇴출이 됐고, 대체된 것도 과연 안전한가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플론 코팅된 후라이팬이 전부 발암물질이 나오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긁히거나 아까 말한 뭐 깨지거나, 일단 이거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내구성에 상관없이 전 교체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레스 식기를 사시게 되면 새까만 가루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마제라고. 이거 자체는 생각보다 이렇게 해롭진 않습니다. 이게 뭐 발암물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건 흡입했을 때인 거지, 먹었을 때 발암물질인 건 아니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용유로 좀 닦아내고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빨간 고무 대야, 이거가 사실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분도 요리에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건데, 이제 김장할 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식품용, 김장용 있습니다. 포장마차 전 같은 걸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사시면 됩니다.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에어프라이어 이것도 좀 위험한 부분은 물론 있는 걸까요? 위험한 부분은 이제 욕심이 생겨서 뭔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온도를 조금 높이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시간을 조금 늘리면 맛있지 않을까? 이거 자의로 판단해서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에 생선은 몇 도, 감자튀김 몇 도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잘 준수하시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소량의 기름으로 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에어프라이어가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 뭐 실제 발암물질이 나왔죠. 나왔다는 걸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기사에서 그 한국 소비자원의 실험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뭐 200도에서 몇십 분 이상 그렇게 하면 나오죠. 에어프라이어조차 튀기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는. 그리고 포인트가 그게 씻기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닦고 또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우리 아까 했던 걸 쭉 들어보면 최악인 최악이죠. 그리고 종이 포일 같은 네. 거 쓰시는데 그거 쓴다고 안 씻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언제나 모든 건강은 다 떠나서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세척하시는 거, 썼던 거에 또 조리하지 않으시는 거.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너무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원리로 어떤 기름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직접 우리가 마트 가서 고를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둬야 되는지까지 꿀팁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왕 먹을 거라면 줄여야 되지만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